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UAM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길리라는 중국 회사는 볼보를 인수한 뒤에 2017년 테라푸지아라는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잠시 테라푸지아의 나르는 차를 보겠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본 차의 모습인데 실제로 2006년에 5명의 MIT 졸업생들이 새로운 모빌리티의 비전을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테라푸지아는 2009년 첫 번째 항공기 이후 많이 알려졌는데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비행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2019년에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르는 비행기로 시작해서 아직은 컨셉이지만 비행기를 에어버스처럼 모듈화해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 혹은 길리로 불리는 이 회사는 테라푸지아 회사를 합병한 뒤에 볼록합서까지 합병을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드론 업체 말고도 여러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합병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나간다면 다른 메이저 업체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길리 자동차를 잠시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현재 벤츠 다임러의 최대 주주는 베이징 자동차가 되었고 길리 자동차는 2대 주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벤츠는 중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에스턴 마틴까지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프로톤 역시 인수하여 동남아 시장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내연 기관차만을 먹어대는 하마 같지만 M-그랜드라는 전기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UAM 부분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가니 엄청난 성장세는 더해만 갑니다. 이 회사를 좀 더 자세히 다음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시장에는 2개의 티커로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이라는 중국 회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유럽, 북미, 서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자율 항공기 관련 기술 플랫폼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 항공기는 물론 여객 운송, 물류, 스마트 시티 관리 및 항공 미디어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지원 시스템 및 인프라를 설계, 개발,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손익 계산서를 보니 매출은 급성장이고 순이익은 대략 8천만 불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회사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서 놀랐는데 한강에 드론 택시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버와의 협력도 있고 해서 현대차가 만든 드론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이항사에서 만든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택시에 여러 개의 회사가 뛰어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걸음마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바는 2020년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3억 9,4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역시 드론 택시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총 투자받은 금액은 7억 2천만 달러인데 그 투자자 중에는 인텔 캐피털, 젯블루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미래 항공산업의 투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버를 보겠습니다. 우버는 일단 두 가지 팀이 있습니다. 우버 엘리베이트와 우버 에어입니다. 우버 엘리베이트 팀은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서 새로운 종류의 비행 차량을 만들고 관련 정부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서 서비스에 필요한 법적 프레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버 에어는 보다 최근의 용어이며 우버 X 또는 우버 블랙과 비슷하게 우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말하며 항공 택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출시는 2023년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다양한 데모 비행을 하는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우버 에어 웹사이트를 보면 우버는 항공 드론을 만드는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 스카이포트라는 이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드론 택시는 단순히 하늘을 나르는 택시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상 차량과 연계되는 항공 드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허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 허브를 우버는 스카이포트라 이름 짓고 승객은 우버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드론을 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론은 배터리를 바꾸거나 정비를 할 수 있고 이륙, 착륙을 안전하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도심 내에 여러 곳에 생긴다면 우리 도시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버는 사실상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조인트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버는 드론 택시의 제작보다는 제작을 스타트 업체에 맡기고 드론 항공 관제 시스템, 자율주행 택시와 드론의 연계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우버는 멜버른에서 상업 택시 비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현대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전기차 부분의 성장에 또 다른 레벨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에 열광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어느 정도 도달한다면 그때는 모두의 눈이 드론 택시를 향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회사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블랙플라이라는 회사로 드론을 배달해서 집에서 조립해서 타는 개념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35,000불에서 150,000불 정도의 다양한 드론을 만들 계획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끌리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50,000불 정도의 드론이라면 SUV 자동차 한 대 정도의 가격이고 날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직접 조종해서 탈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로웠고 앞으로 우리는 자동차 한두 대와 드론 비행기를 집집마다 갖게 되는 세상이 멀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빌리티 부분의 한 축인 드론 이동 수단인 VTOL,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미있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